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정재영입니다. 자, 오늘 영화수다 톡톡신의 두 번째 토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세 분의 영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영화와 현실의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웨스 앤더슨의 그 독특한 세계, 영상 세계와 현실과의 그 관계, 거리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영화도 그렇고 웨스 앤더슨 영화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이 영화 특히 이미지 혹은 뭐 미장센이 굉장히 아름답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름답다까지는 좋은데 아름답기만 한 영화다 뭐 이런 비판도 있어요. 뭐 내용이 없지 않냐 그냥 아름답기만 한 영화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또 뭐 그 하나 예를 들어서 뭐 이 영화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대칭적인 장면이 많잖아요. 좌우 뭐 아주 딱 이렇게 마치 하나의 그림과 사진을 보는 듯한 아주 완벽한 대칭 구조 이런 것들에 왜 그렇게 대칭적인 구도에 집착할까 이런 부분에서 우선 정우성 평론가님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이게 뭐 정말 이미지에만 집착한 그런 영화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어떤 영화일까요? 저는 일단 이 영화가 관객들한테 후킹한 부분은 이미지가 맞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보여주는 장면에서 아역 배우로 하긴 그렇고 청년 배우가 나오는데 청년 배우랑 그다음에 현재 이제 모세랑 역을 바꾸는 것도 이제 그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넘기는 게 아니라 둘이 마치 바톤 터치하듯이 이렇게 두 명이 다 나가서 이렇게 극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이제 웨스 앤더슨 영화는 의도적으로 이 프레임을 가시화해서 이것이 하나의 픽션이라는 것을 자기 반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네. 그게 하나만 더. 네네.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도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나 개들의 섬을 보면 애니메이션이지만 그것도 이제 인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게 하나의 극이라는 걸 보여주게끔 하나의 그림이 아니라 일부러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한 거라 선택을 한 거라. 일반 관객 아니면 혹은 그냥 일반 나 그래도 부다페스트 호텔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야. 나는 이 감독 좋아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영화 전체 이야기를 좋아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장면들을 좋아한다라는 그렇죠. 느낌이 강해요. 그럼요. 그리고 특히 이 장면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요즘 네네. 관객들의 그 니즈를 굉장히 잘 잡는 저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이 감독은 네. 흐르는 영화라기보다는 특히 뭐 정치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저는 굉장히 많이 받고 특히 뭐 그래도 부다페스트 호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루해서 견딜 수 없는 영화였거든요. 전부 다 이제 영화를 정지시켜놓고 나레이션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니까 좀 답답증이 좀 인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이제 이 영화는 안 그러셨죠? 네, 이 영화는 안 그랬죠. 아, 네네네. 그래요? 근데 이 영화도 정적인 부분도 사실 좀 맞아요. 있었어요, 많이. 예. 그래도 이제 호텔 부다페스트보다는 좀 낫다. 그거보다는. 호텔 부다페스트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를 이미지만 남는 영화라고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맞습니다. 해요. 예, 저도 뭐 동의합니다. 근데 좀 다른 측면에서 보시는 것 같아요. 지승학 평론가님은 어떤? 예, 저도 뭐 그 이미지의 중요성과 웨스 앤더슨 감독의 특징과 이제 주무기에 대해서는 뭐 공감하지만 일단 그 친구도나 이런 것들과 서사의 관계성을 이제 좀 잘 엮어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감독이 추구하는 게 사실은 아까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영화가 어쨌든 실제 옛날식의 영상 필름으로 촬영을 했다면 예를 들어 1초에 24프레임의 이미지가 찍힌 거라면 그 24프레임을 구성하고 있는 한 장 한 장을 거의 이제 회화와 같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과거 회화를 뭐 이해하려 그러니까 해석했던 뭐 조상학이라든지 조상학적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영화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 신경을 씀으로써 서사의 어떤 구조나 어떤 소위 말해 우리가 뭐 반전 영화가 있다든지 뭐 뒤통수를 친다는 식의 어떤 구성보다는
그 숨어있는 숨은 그림 찾기 같은 식의 네. 모티프를 찾아낸다든지 알레고리를 찾아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훨씬 더 흥미롭게 갈 수 그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 컨트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 또 대표적인 게 그 화면의 대칭 구조도 있지만은 흑백과 컬러가 계속 교차하잖아요. 예, 예. 그런 거는 뭐 어떻게 그래서 볼 수 저는 있을까요? 이게 어쨌든 뭐 제가 아무리 회화적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영화이고 사진,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한 장 한 장의 회화 같다고 했지만 네. 엄밀히 말하면 사진인 거죠. 네, 그 흑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한 장 한 장의 사진의 네. 의미를 담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도 중요했지만 이 사람이 어쨌든 영화를 촬영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화에서 회화와 다른 점을 굳이 꼽으라면은 카메라 워킹도 무시할 수 없다고 네. 생각하는데 마치 그 서술을 하기 위한 카메라 워킹도 잘 이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첫 장면 중에 건물을 보여주고 전체 나오고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올라가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정적이고 아무도 없는 공간이었다가 갑자기 물이 확 네, 나오고. 네. 사람들이 한 명씩 나타나면서 네. 그다음에 강아지 한 마리가 이렇게 네. 지나가고 그런 걸 보면서 어쨌든 회화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지만 영화의 특성을 잃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네. 했고 그때 카메라 워킹이라는 거를 굉장히 연필로 쓰는 것처럼 네. 굉장히 잘 유려하게 쓸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엄청 탁월한 그 영상 감각, 이미지 감각이 하여튼 뭐 최첨단에 있는 감독이면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아까 작다띠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은 뭐 자전거 처음에 나오는 세주익 그 기자의 그 자전거 탄 기자 거기서 에피소드에서 보면 뭐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뭐 밑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뭐 그런 너무 재밌어요. 그 부분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비주얼 개그라고 하잖아요. 그런 시각적인 개그 이런 거에는 정말 그 사실은 작다띠가 뭐 거의 최고봉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현대적으로 또 이렇게 보여준 감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현실의 이면에 있는 진실을 웨스 앤더슨은 꼭 뭐 이렇게 드러내려고 한 건 아니다. 그럼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네스카피에 에피소드에서 마지막에 네스카피에가 이제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그때 무슨 말을 하는데 그 기사를 갖다 삭제해버리니까 편집장이 그거 다시 살려라. 그래서 이제 그 네스카피에가 무슨 말을 했는가. 이제 그게 관객들한테 이제 드러났고 했는데 그 편집장은 그걸 너무너무 좋다. 이 부분은. 너 왜 이거 버렸냐. 근데 그 사람은 전 절대 그거 넣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현실의 어떤 이면의 진실을 담는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그게. 한 사람은 그걸 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기자는 나는 그거 자르겠다 해서 버렸고 왜 그 사람은 버리라고 했고 왜 이 사람은 그걸 넣으라고 했을까? 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를 사실은 외국인이고 동성애자고 성적 소수자 그 기자가 동성애자잖아요. 그리고 또 흑인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아시안계 주방장은 그래서 그 외국인들로 가득 차 있다 이 세상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편집자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기자는 그 부분 자체를 버리고 싶어 한 거잖아요. 거기에 바로 현실의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현실과의 거리감을 분명히 웨스 앤더슨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 장면이 이렇게 인상적으로 왔다기보다는 이제 그쪽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사실 그것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저는 그 계속 주변부를 이렇게 오가면서 뭔가가 막 네. 보이는 것 같은데 네, 그 복도에서 계속 서서 뭔가 이렇게 먹으면서 결국엔 원고를 탈거하지 못한 캐릭터로 이렇게 주변부에 네, 서 네, 있는 네. 캐릭터가 한 명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문법 천재라고 그래서 네, 문법 교정하는 사람. 교정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그 두 사람의 그 존재가 충돌된다고 봤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은 영원히 원고를 마무리 짓지 못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교정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그게 의미가 충돌이 되니까 결국 이 감독도 네, 어떤 메시지에 있어서 그런 양가적인 특징을 얘기하고 싶어 하지 어떻게 한쪽으로 딱 규정된 의미를 얘기하고 네. 싶어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네. 다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끔 열어놨다는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 뭐
다른 뭐 의견 또 있으신가요? 예. 웨스 앤더슨의 어떤 이런 굉장히 환상적이고 과장적인 이미지의 세계가 현실의 어떤 부분을 갖다가 나름대로 뭔가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미지 자체로 우리가 읽는 어떤 그런 영화로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아까 지수한 선생님이 이걸 굳이 해석하지 않고 영화를 봐도 되지 않을까 같은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웨스 앤더슨 팬들은 이걸 해석하는 거에 더 재미를 느끼면서 이 감독을 덕질하는 것을 새로운 영화에 대한 소비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심지어는 나는 이 영화에 대한 뉘앙스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불어를 공부하겠어라는 그래요? 팬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웨스 앤더슨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외국어 공부도 해야 돼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앙리쉬흐 블라제 이런 거. 그 도시 이름부터. 네. 이름도 그래서 불어랑 영어로 그러니까 자막이 아니라 그렇게 영화를 봐야 네. 훨씬 더 많은 네, 걸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유행 같은 그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독은 어떻게 보면 덕질하는 재미가 있는 네, 감독이기도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 감독도 거기에 맞는 컨텐츠들을 계속 만들어주고 예를 들면 웨스 앤더슨 영화의 분위기가 나는 그런 장면을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그 태그를 걸어서 인스타그램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웨스 앤더슨이 그 태그들을 모아서 책을 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팬들하고 소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감독이 저는 사실 나이대는 맞지 않지만 굉장히 MZ 같은 느낌의 그러네요. 감독이라는 네네네.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웨스 앤더슨이 이 견고한 팬층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보편적인 그런 느낌의 감독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그게 이 감독의 그런 매력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네. 단 맞습니다. 한 번에 해석되지 않는 거를 집요하게 들고 싶은 네, 네. 다른 말씀 뭐 없으시죠? 덧붙이실 말씀? 네, 제가 저 두 분 다 예, 예. 덧붙이시면 예. 한 것처럼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주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거든요. 이분이 과거에 그 영화 연출 이전에 광고 CF 굉장히 짧은 뭐 30초짜리 뭐 1분짜리 이런 짧은 영상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경력을 갖고 있었던. 제가 뮤직비디오 이런 걸 몇 개 보면 웨스 앤더슨이 찍지 않았는데 웨스 앤더슨의 스타일을 따라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워낙 그 이미지에 대해서 너무 좋고 또 따라하고 싶으면 유혹이 되니까 네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선 평론가님. 네, 저도 아까 정재희 평론가님 얘기했는데 해시태그 같은 거 하면서 이제 읽는 것이 하나의 팬덤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저도 동의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지각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 영화를 볼 때 일이고 이분들이 해시태그를 단다는 것 자체가 네. 사진이잖아요. 사진이 그렇죠. 돼버리는 맞아요. 사진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도상 해석학적인 얘기를 좀 네. 꺼냈습니다만 그것이 좀 다른 버전으로 해석되면 그리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특이성을 가진 감독이기는 하다라는 거예요. 공감하고. 오늘 뭐 그 토론을 이제 여기서 마치겠는데 굉장히 생산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웨스 앤더슨을 정말 뭐 이렇게 단순히 뭐 이렇게 이미지가 아름답다 뭐 이런 감각적인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을 또 깊이 사고해 볼 만한 그리고 또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이미지 메이커 뭐 그런 어떻게 보면 단순한 영화 감독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다음 토크 주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웨스 앤더슨 사실 연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광고 연출을 했던 어떤 것과의 연관성 뭐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 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좀 좋은 토론 해주신 세 분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다음 토크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신청,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